화자여라. 상자는 예지과의 해어화자여라. 관저지 시는 넌 후비지 덕이 의배 군자니 구지미득즉 불능무 오매 반측지 우요 구이득지즉 의기유 금실 종고지락이니 개기우 수심이 불에 기화요 기락이 수성이 불실기 정이라 고로 부자 칭지 여차하야 요 각자 완기사 심기음이 유의식기 성정지정하라. 자왈 관저장은 그 내용 자체가 낙이 부름하며 즐거워되 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되 상하지 않는다. 관저는 주남 국풍이니 시지 수편야라. 시전 10권 중에서 맨 첫째에 나옵니다. 국풍장에 나와요. 요즘 시 쓴 사람들이 이런 옛날 고시 시전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 시 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못 읽겠어. 물미가 짧아가지고. 시를 하려면은 이런 고풍 시를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서 사람 냄새나는 소리를 뽑아 올려가지고 그 성정에 바른 그런 시를 써야 되는데 그게 뿌리가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맨날 그저 보고 듣는 그런 시정에서 보고 듣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거 실제 가르치는 교수도 또 그런 교수가 없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똑바른 정성을 똑바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상한다고 하는 것은 슬픔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서 슬픔이 지나쳐가지고 해오화라 조화를 해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저지시는 시전 맨 먼저 첫째 나는 관저장 그 관저장의 시는 마로되 후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의 부인을 후비라 그러지요. 문왕의 마누라가 무왕 주공을 키웠다 해가지고 성모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율곡을 키운 신사임당도 무왕의 그 마누라 이름을 따가지고서 사임당이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후비의 덕이 그 대표적으로 그 문왕의 부인 후비의 덕이 군자와 짝짓는 데에 마땅하다. 요즘 저 동물 뭐 세계 이래 보면은 짐승들 연애하는 걸 뭐 짝짓기 한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짝짓기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나의 커플이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둘이 남자 어울리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들은 잘 어울린 게 아니고 음탕하게 어울린 것들이라 그것들은. 응? 군자의 배필하는 데에 마땅하다. 그 여자와 그 남자. 그러니까 문왕의 부인이 무왕하고 주공을 낳았지요. 구지미득즉 어울리는 짝지인데 구해가지고서 서로 만나지 못한 즉 불능무 오매 반축지우라 능히 오매 불매가 아니라 그러지요. 잔악계나 반칙이란 말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이 만나주지 않았을 적에 그렇게 뒤척거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 오마. 응? 해봤죠? 에? 비밀인가 봐, 그건. 구해서 얻지 못한 즉석은 능히 잔악계나 반칙하는 근심이 없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그렇지만, 군자가 짝을 구하는 데에 평범한 사람이 짝을 구해가지고서
못 구했을 적에 전전반칙하는 거하고 군자가 짝을 구해가지고 못 얻었을 때 전전반칙하는 것은 여유가 틀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틀리기는 뭐 틀려갔지. 구이득지저 구해서 좋은 짝을 얻을 것 같으면은 의기유 금실 종고지락이라 금실 검은고치고 비파치고 또 석경 종치고 북치고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 그런데 짝이 아닌 짝끼리 만나면은 그 금실 종고의 즐거움이 있기는 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는 음탕해지고 아프고 뭐 이런 좋지 못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정을 어기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관저의 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그 자체에 똑바른 것이 시에 흘러내리는 하나의 시정이다 그런 얘기. 개우수심이 불애기하여 대개 그 근심이 비록 깊지만서도 불애하여 화기애애하는 것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즐거움이 비록 만나가지고 성대하기는 성대하지만서도 그렇지만 불실기정이라 그 정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해. 그런 까닭으로 부자가 칭지여차야 관저장 자체의 음악이 문왕과 그 후비가 같이 그 데이트 해가지고 만나서 즐거워하고 못 만났을 때 괴로운 그런 모습에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공자가 여기에서 낙이 부름함에 예의 불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가져온 이유는 학자로 하여금 젊은 공부하는 학자들로 하여금 완기사 그 국풍장에 나오는 음악의 그 가사 내용을 잘 구경하고 맛을 보고 또 그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잘 알아서 내가 구했을 때의 즐거움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구하지 못했을 때의 슬픈 그 마음도 절제를 해서 성정에 똑바른 그런 내 마음의 성정에 똑바른 것을 지켜서 혼란을 가져오고 난동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공자가 이걸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구경하고 그 소리를 알아서 그 성정의 똑바른 것을 알게 함이 있다. 그런 역으로 얘기를 했다. 낙이 부름함에 예의 불상이란 말은 이 서예가들이 특히 좋아해서 전시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전시장에도 많이 나오는데 낙이 부름함에 예의 불상은 시전 10권 중에 수편에 나오는 관저장이다. 시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요를 채취해 가지고서 칠국의 민요를 채취해 가지고서 만든 책이 시전인데 뒤에는 악복 하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를 전부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결혼할 적이라든가 남녀가 짝을 구했을 적에 그런 궁중에서나 선비집에서나 제호 인근집에서 음악으로 연주하는 가사들인데 이 가사 내용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마리 잡아먹고 이제 또 화장실. 애공이 문사의 제하한데 제하대왈 하우씨는 이송하고 은희는 이백하고 주인은 이유리니 왈 사민 전율이니다. 제하는 공자 제자니 명은여라. 삼대지사 부동자는 고자 입사의 각수기 토지소 의목하야 이주야라. 전율은 공구모라 제아가 우원 주소의 용률지의 여차하니 기고자 유기너 사고로
부의 기설연자 자문지하시고 알 성사라 불사라며 수사라 불가나며 기왕이라 불군이라 수사는 이 사수 미성이 세 불능이자라 공자이 제하 소대가 피 입사지 본이라 우개 시군 살불지심이 기연이 이 출에 불가 부구라 고로 역언차야 이 심책진이 욕사 근기후야라 윤시왈 고자의 각이 소의목으로 명기사는 비취의여 목야라 제하부지 망대고로 부자책지라. 애공이 묻되 애공이 문사의 제한데 이 사자는 사직이라 합니다. 서울에 가면 사직당이 있죠. 나라를 처음 세울 적에 사직당을 제일 먼저 만듭니다. 사직은 그 나라의 토신을 모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나라에는 사직당이 있습니다. 사직당. 그럼 알아야지. 우리 서울에 가면 사직동 있죠. 그 사직신을 모시는데 그 신은 나라의 토신, 그러니까 국토신을 모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직당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직당에는 나무를 심었어요. 사직당에. 우리도 사직동 가면 사직당 보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 자체가 땅에 맞는 나무를 그 땅에 토지를 봐서 소나무를 심고 잣나무를 심다든가 밤나무를 심다든가 그렇게 심어 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됩니다. 애공이란 사람이 당시 노나라 임금인데 그 사직당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공자 제자인 제하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 제하란 사람은 논어에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짓거리를 잘해요. 엉뚱한 짓거리를. 코를 골고 낮에 잠을 잔다든가 누가 질문했을 때 알지 못한 소리를 엉뚱하게 잘한단 말이야. 우리 저 현감이 저놈 같이 똑똑히 알지도 모르면서. 응? 예. 그래서 공자 제자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 제하라. 그 제하는 또 그 말을 잘하고 말을 잘 꾸미다 보니까 큰 실수를 또 많이 저질러요. 임금이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알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 아는 대로 막 철학을 들어 놓는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임금의 생각을 확 바꿔놓게 돼. 그럼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어쩌니 게 잠 안 잤는갑다. 이 앞에 꾸벅꾸벅 존다. 응? 해본 거 한번 내가 시켜 볼 테니까 해볼래? 응? 왜 자? 공자는 사람을 언제든지 믿었어요. 이 어른이.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은 행동하고 일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제하 말을 듣고 사람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어. 말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일치가 안 하는구나. 그걸 제하를 통해서 공자님이 깨닫게 돼. 공자님도 그런 것 보면 바보예요. 예. 그래서 제하란 놈이 말을 잘하고 행동이 말을 못 따라가니까 나는 너로 인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병이 생겼다. 에이? 의심병이 생겼으니까 이 병을 네가 날 치료해 줘야 된다. 그렇게 탄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 강주심한테 말 딱 하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같이 해야지. 강주심 의심병 들게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되면 안 돼. 에이?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 에? 애공이 사직당 나무에 대해서 공자 제자인 제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하가 대답해 하길래 하우 씨는 그 사직당에 소나무를 심었고 하우 씨는 하은주 3대 얘기할 적에 하나라를 얘기하지요. 그렇죠? 하나라는 연임금 순임금이 천자 노릇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격양가도 나오고 그러고 또 연임금은 정치를 안 했습니다.
섭정을 수님에게 시켰는데 그 수님금은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검은고만 퉁기고 앉아 계셨어도 그 독의 정치를 백성이 흠뻑 젖어가지고서 우리 천자 임금이 이 세상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잊어버릴 정도로 백성이 그 인의 정치, 덕의 정치에 흠뻑 젖어서 순임금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 그래요. 순임금 다음에는 이제 운임금이죠. 운임금이 이제 중국 홍수를 만나가지고 9년 치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 하때 때 성인의 인군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에는 사직 땅에 소나무를 심었다. 이송 소나무를 심었고, 그 다음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세워졌는데 은나라 사람들은 잣나무를 사직 땅에 심었다. 그리고 준나라 사람들은 그 사직 땅에 밤나무를 심었다. 이제 율자가 무슨 율자지요? 밤율. 준나라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었으니 아마도 준나라 사직 땅에 밤나무를 심은 이유는 사민 전율이라 백성에게 전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이 밤율자가 율할 때 전율이라는 율자가 됩니다. 사람을 막 죽이면은 벌벌벌 떨고 전율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준나라 사직 땅에 아마도 밤나무를 심은 이유는 사람을 그냥 전율을 시키게 잘못하면은 막 사직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죽이든지 뭐든지 이런 차원의 그런 뜻의 의미를 지녀가지고서 밤나무 율자가 아니라 전율을 느끼는 그런 율자로 해가지고 넣게 했습니다. 그 엄청스러운 흉악한 소리지. 제알한 사람은 공자 제자인데 명은 여라. 3대의 사직당이 나무가 다 같지 않는 이유는 옛날에 사직당을 세우는데 입사에 각수기 토지 의목이라 각각 그 토질이 나무에 마땅한 것을 수수 심었다. 나무 숫자는 여기서 동사로 나무 심는다 동사로 봐줘야 돼. 각각 그 토질에 마땅한 바 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이위주라 주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무 숫자는 동사로 새겨줘요. 그러니까 사직당을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가 사직당을 만들어서 사직당에 나무를 심는 것은 그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었지. 뭐 준나라 사직당에 밤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걸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밤나무를 심은 그런 이유는 아닌데, 전공의 임금이 사직당 나무를 심는 데에서 쟤한테 모르니까 쟤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를 한 기라. 그러니까 공자님 보고 그냥 냄비가 됐지만 화끈 달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하는 모습이라. 실제 또 옛날에 국가 임금이 정치를 하는데 신하들이 역적 행위를 하면은 사직당 신에 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직당에 끌고 가가지고 목을 비있어요. 목을 비있어. 그러니까 사직당에 고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 하죠. 이 나라를 처음 세운 사직신에 가서 저놈이 지은 죄의 벌을 구하고 거기서 뭐 교수형을 시키든지 효수를 시키든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율은 공구몬데 제아가 또 많으되 준나라가 소위 용률지의 밤나무를 심은 뜻이 이와 같다라고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 준나라가 밤나무를 심어서 사용하는 뜻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니, 어찌 옛날에 사람을 사직당에서 죽이는 까닭으로, 제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그 묻는 설에 대해서 경강부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슴풀이 아는 지식은
사람 죽이는 기라. 에이? 사람을 죽여. 알려면 똑똑히 알아야 된다. 공자님은 말보다 행동을 민첩하게 생각해요. 뒤에도 논어에도 나오면 오부영자라고 나는 말 잘하는 놈을 제일 미워한다고. 나는 말을 원래 못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많게 됐어 나는. 공자가 제일 미워한 것은 오부영자라. 나는 말 잘하는 놈을 미워한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씹으른그린 기라. 그러니까 나는 강의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는데 뜻은 해석은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평소에 큰 소리 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 속에 그렇게 전제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요. 초기에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선생님은 점심을 먹고 그 저수지 뚝에 나가면은 멍청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수지 뚝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저분이 국내 대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동네 사람은 얘기가 전혀 안 돼. 말만 권학자. 왜 권학자한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고? 그것밖에 몰라. 죽고 나니까 대통령이 뭐 50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했던가?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에? 요즘 사람은 자기가 안에 들어있는 뭐 박산이 뭐냐 하면은 막 동네 방네 온 고울로 텔레비로 막 PRB를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막 선전한 게 그건 50%는 거짓말이다. 그런 소리. 요즘 상품이라 그런 것도. 옛날에 두껍게 사는 어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 싫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 보면 며느리가 이제 학자 딸인데 남추봉 선생 학자 막내면인데 그것도 말을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 선생님 돈 빼먹는데 아주 딱 컴퓨터야. 돈 빼먹는데 아주 그냥 딱 컴퓨터인데 떡 봐서 말 많이 하면 시끄럽다. 탁 쎄려버리라 저거. 더 이상 말을 안 해. 더 이상. 그것도 돈을 몰라. 돈을. 내가 한 10몇 년 살면서 방도비를 3번 해드렸는데 방도비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책들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책 정리다 하면 책 속에 돈이 들어있는데 보통 한 5, 600만 원 들어있어. 5, 600만 원 큰 돈이야. 그 당시 큰 돈이야. 지금은 200원 주고 택시를 그 당시 내가 갔을 때 200원 주고 택시를 그 마을에까지 탔는데 지금은 4,000원 줘야 돼. 얼마나 큰 돈이야. 그것도 내가 먹을 수가 있지만 그거 먹을 수도 없고 공부하는 놈이. 웬 돈이 이렇게 책갈피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웬 돈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웬 돈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공부도 이 독공부도 돈이라든가 우리 이해항을 두텁게 하는 그런 건 우리가 좀 무식하고 몰라야 돼. 그래야 좀 되지. 돈 다 챙겨 먹고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배에 기름기가 두둑두둑 해가지고 이 공부 되겠나? 안 돼. 부도도 날라면 좀 철저하게 나가지고 아주 며칠씩 국민이 좀 굶어봐야 정신이 나는 거라. 응? 무슨 얘기하려다 또 그런 얘기가 나왔겠노. 응? 이 제열한 사람, 말 많다. 이 제열한 사람은 말이 많고 그래서 공자님한테 굉장히 실망 준 제자라. 어떻게 보면 또 공자를 가리키는 사람 만들고 가리키고 그런지도 모르지. 자문지왈 자가 그런 소리 소문을 듣고 가로되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설명할 수도 없고 말을 그렇게 팥에 내버리니까 온 장안에 소문이 다 나보니까 그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임금이 더더구나 임금하고 얘기할 때는 더 알고 더 다짐하고 저 앞에 태매 와서 제사를 지을 적에 공자님이 자꾸 그 묻는 것이 그게 저 구차 쓰는 것이 아니 그 예예요 그게.
수사라 불가나며 우에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이라 하고 그런 뜻이고, 여기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도 이룰 성자 같은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수하면은 부사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동사제. 드디어 수하면은 부사하고 이룬다면 동사인데, 여기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인데, 우의 성자는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고, 이 여기 밑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분위기가 다 성숙돼 버렸다. 그 말 한마디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지니고 있어. 이 사건이 방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가 성숙하게 익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애공이 제아에게 말을 들어가지고 말 그 자체를 전공이 이해해가지고, 와, 준나라에는 사당에 밤나무를 심은 것이 사람을 전율시키게 무섭게 살벌하게 그런 살벌을 느끼게 하는, 죄 못 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이미 끝난 그런 얘기 쪽으로, 이미 끝난 일이라 또 잘못 말했다고 가가지고 불간, 공자님이 애공한테 가가지고 간해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간하는 걸 간이라 그래요. 그냥 간도 이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처음 과거 급제하고 벼슬을 하게 되면 간이대부라고 해가지고 저 정식 벼슬 특명을 못 받고 그 국정을 살피는 데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글을 지어가지고 상소문을 올려서 그렇게 이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간이대부인데, 이 간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간한다 그런 얘기지. 스승이 밑에 제자한테 간한다 그런 소리는 안 하지. 기왕이라 불구로다, 이미 지난 일이라 어찌할 수 없이 허물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이라고는 한번 뱉어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 공자님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수사는 이 비록 일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서도 그 세가, 그 세력이 능히 말지 못한 것을 수사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진행을 옮겨버린 것이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이미 굳혀가지고 행동에 옮기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을 수사라 그런다 이 말이야. 성사, 수사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또 이미 저지르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알가불가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응? 공자가 제아라는 녀석이 대답한 바가, 애공에게 대답한 것이 비입사지폰이여 사직당을 세우는 본래 뜻도 아니고, 아니며 또 그런 뜻도 아닌데 제아가 애공한테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또 때로 임군들의 살벌한 마음을 열어준다 이 말이야. 그런 말들이, 잘못한 놈이 있으면 사직당에 끌고 가지고 아주 전의를 느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백성을 정치를 덕으로 정치를 하고 예의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살벌한 마음을 임금이 가지고 백성 잘못을 그냥 살벌하게 가지고 사죽당에 죽인다 이런 선포해 가는 건 그건 전쟁 때나 하는 것이지 평상시 그래 해서는 안 되지. 백성 없는 임금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 말이 이미 나서버리면 불가부구라, 다시 구제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공자님이 푸념으로 여근차야 거듭거듭 이 말을 해서 이 심책지하야 심히 제아를 꾸짖어서 욕사 근기우야라, 다시는 그 뒤를 삼가하게 하고자 했다. 뒤에는 말 함부로 하는 거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사람, 글 읽으려고 하는 사람, 경잘 보려고 하는 사람, 참 그런 우리 스님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하루 살이를 하고 그렇게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냥 훔쳐가고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글을 읽으면서 맛이 있으니까 많이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배가 부르지 내가 먹는다고 여러분 배 부르는가? 효민이 그렇지? 응? 윤씨왈 고자의 각이 소의목으로 명기사는 윤씨왈 옛날에 각각 마땅한 바 나무로서 명기사는 그 사직당을 이름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사직당에 맞는 토질에 맞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사직당 이름을 송사직당이니 백사직당이니 율사직당이니 나무 이름과 같이 붙여서 병행해 불렀던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지. 이 소의목으로 명기사는 마땅한 바 그 나무로서 그 사직 이름 붙이는 것은 뜻을 나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저 사직당에 나무를 심는 것 나무는 의미가 없어. 그 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직당 만들고 나서 토질이 그 나무에 맞기 때문에 그래 심은 것이지 나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소나무를 심든지 가시나무를 심든지 동백나무를 심든지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제아부지 망대고로 제아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망령땡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 부자가 책지라 부자가 꾸짖었다. 관시수 생문하며 방군이야 이 양군지호에 유 반점이여는 관시여규 반점하니 관시 지대면 숙부지래리요. 혹인이의 불검이 미지래라. 병은 이지수라. 색은 유폐야라. 설병어 문하야 이폐내해야라. 호는 이 호해라. 점은 제 양령지간이라. 양령지간이니 헌수은필즉 반작의 기상이니 차게 제우지래이 관중이 참지는 부지래야라. 우는 이 공자 기 관중지 기소 기지심이라. 혹인이 불지 의기금고로 척기사하야 이명기 비금하고 혹이 우의 기지래고로 우척 기참하야 이명기 부지래니 개수 불부명은 소기지 소이연이 기 소이 소자를 어차의 가견이라. 고로 정자왈 사이 범례하니 그 기지소를 가지라. 개기대즉 자질의 무차실이니 차언을 당신미하라. 소시왈자 수신정가로 이급어 국적 기본이 심이요 기급어 원이니 시대기라. 양웅소의 대기는 유규거 준숭하야 선자치 후치인자 시하라. 관중 삼기 반점하고 한공은 내패 육이니 패천하니 기고는 고이천이라. 관중이 사하고 한공이 흉에 천하불부종주이라. 양시왈 부자대 관중지공이 소기소는 개비 왕자지제라. 수능합 제우하야 정천하라도 기기는 부족칭하라. 도학불명이 왕패지략을 혼이일도라. 고로 문관중지 기소즉 의기위 금이요
이 불금으로 고지즉 우의기칠애니 개 세방이 괴우로 위공이 부지위지범적 불호기소의라. 관중이란 사람은 준나라 천자 자리가 흔들리고 칠국의 제후들이 쟁패할 때 춘추시대 사람인데, 이 관중이란 사람이 제나라 한공 제후를 도와가지고 칠국을 소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흔들던 유명한 장수고 지략가입니다. 이 관중이란 사람이. 이 관중이란 사람은 자기하고 친한 또 간포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관포지교라고, 사람이 친한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관중이란 사람은 대지략가고 대전쟁가입니다. 제나라의 제후 한공을 도와가지고서 그 육국의 나라를 제나라에 무릎 꿇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 관중이란 사람이. 그래서 춘추 말때나 전국시대 관중의 전략을 모두 제후들이 높이 평가하고, 관중의 그 지략에 대해서 모든 제후들이 다 모두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춘추 말때 공자님은 관중에 대해서 일푼하치도 가치가 없는 놈이다, 그릇이 아주 적은 놈이다, 이렇게 공자는 일축해 버렸습니다. 공자하고 관중은 길이 다르죠. 관중은 지략가로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제나라를 부국강병을 만들어 가지고서 육국을 쟁패해서 패제후 노릇을 하게 한 장본인이지만, 공자님이 볼 적에는 싸움해가지고 나라 뺏어가지고서 부국강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또 그것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침벌을 받기 마련이고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야. 진짜 관중이가 큰 인물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제도 제가 이 얘기했지만 대학의 도를 배워서 모든 국민이, 모든 나라 제후들이 덕을 밝혀가지고 인해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무력으로 패도로 해가지고서 천하를 제패했기 때문에 공자는 의미가 없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화근을 부르는 놈의 장본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릇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자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 사람이 적지요. 당장에 참 우리나라가 지금 부도가 났지만 당장에 춥고 배고프는데 무슨 부처님 자비사상이니 보시사상이니 이 얘기 해봐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의 지략가로. 그래가지고 그 칠국을 쟁패를 해가지고 폐제의지를 했는데, 관중이 죽고 제나라 환공이 죽으니까 당대에 망해버렸어요, 제나라가. 그래가지고 춘추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자 때 와가지고도 굉장히 춘추 말인데 흔들리고, 다시 그 흔들리는 게 이제 춘추가 끝나고 중국 역사가 전국시대로 등장이 되는데, 전국시대는 또 우리가 알죠. 그 소설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전국시대 좀 있다가 이제 진시황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시에 관중의 공로에 대해서, 관중 평가에 대해서 큰 그릇이라고 모두 얘기하는데, 공자님 혼자 그것을 반기를 들었습니다. 논어를 배우면은 왕도라고 하는 것은
왕도 정치를 했느냐, 패도 정치를 했느냐. 왕도라고 하는 것은 인해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고, 길을 가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왕도로 가야 된다. 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끝으로 무기로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걸 패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도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예와 음악의 정치를 해가지고서 백성이 다 본분의 살림살이에서 명덕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 정치. 왕도 정치를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중국에 누구냐? 하나라 때 연임금과 순임금. 지금 청학동에 가면은 연임금과 순임금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갓을 쓰고 있는데 노인네들이 얘기를 해놓고, 연임금 순임이 나오면은 삼정승 육판사를 정해놨는데 이미 다 정해놨어요. 삼정승 육판사를. 예. 요즘 세상은 연임금, 순임금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 갱정유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갱정유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논어를 읽든지 맹자를 읽든지 옛날 고전을 읽으면은 왕도와 패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왕도는 인해 정치를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도고, 패도는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뺏어가지고서 정치하는. 그러니까 이 관중이라는 사람도 진짜 지가 신하였다라고 하면은 한공에게 대학의 도를 가르쳐줘서 밝은 덕을 가르쳐가지고서 백성을 밝은 덕으로 인도를 하고 새롭게 하고, 또 다른 육국에 대해서도 왕도 사상에 입각한 폐제의 짓을 해야 되는데 무력으로 힘으로 죽이고 뺏고 그래가지고 제나라 항공을 폐제우로 만든 장본인이 관중인데, 공자님이 생각할 적에는 그냥 치가 떨릴 정도고 무서울 정도고 냄새가 나서 상종 못하는 놈인데,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무력 있고 힘 있고 하니까 그 지략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은 관중의 그릇이라고는 아주 소인의 그릇이고 적은 그릇이다. 응? 그렇게 평가해버린 거예요. 절집안의 사님도 요즘 비구성 사님사는 패도를 해. 왕도를 안 하고. 주지하면 그냥 보디가드 그냥 무슨 큰 높은 벼사람을 옆에 딱 앉혀놓고 하긴이 뭐라면 잡아다 죽여라 저거. 딱 끝내버리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똑바로 가리키고 깡패 같은 놈도 잡아다가 똑바로 가리키고. 직기사는 우리 직기사는 그런 거 없지? 왕도 길을 가는 직기사 강호 이제 그렇지? 누가 막 패고 그런 거 없냐? 안 맞아? 때리는 사람은 있는데 맞지는 않는다. 그놈도 패도네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절집안하고 2500, 600년 전 일들이지만 이 고전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실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학교에서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창고라 한 창고가 되도록 1년에 나오는데 아무 읽은 사람이 없어. 아무 읽은 사람. 요즘 서울대학교는 명심보감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명심보감 강의라고 그런다 그래. 지금 고대 총장은 또 이 굉장히 복고풍입니다. 자기가 이 한문붐을 일으켜서 특강을 많이 다녀요. 지금 고대학교 총장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얄팍하고 영악하고 여유가 없고 일을 저지르고 마구잡이 돌아다니고 불안정한 게 전부 이 교육에서 온 거예요. 뿌리 없는 교육을 시키고
수학만 잘하고 영어만 잘하면 그건 뭐 다인 줄 알아. 예? 그리고 그 영어 수학 잘하는 그 기준으로 해가서 또 사람을 다루고,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성이 청정해가지고 떼낄 게 없는 다 부처님인데, 그 영수 잘하는 걸로 그걸로 수능 시험에 자로 재가자는 게 전부 그 서양 교육 아니야.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공부 못한 놈들은 다 힘을 얻겠다 내 소리에. 응? 뭐 학교 공부가 다인가? 이래가지고. 그 밑에 미천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또 괜찮지. 그건 더 험악한 놈인데. 그거 안 쏘가 나는. 관중은 제나라 대분대 명이 이오라. 관중의 인물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그 신하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게 충신이라. 격기 비군이라. 임금의 잘못을 똑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신하의 도리인데, 그래, 무기로 그저 나라 뺐는데 지략을 동원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가지고 임금에게 부국강병 만들어주고 하는 건 공자님이 있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역사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져버리고 좋지 못한 그런 폐허의 부산물만 남기는 것들. 상한공하야, 제나라 한공을 도와서 춘추 때 제나라 한공을 도와서, 상자는 도울 상자. 폐제후, 제후들을 쟁패시켰다 이 말이죠. 폐라고 하는 것은 제패했다. 공자님이 관중에 대해서 그릇이 적다고 하는 것은 성현의 대학의 도를 알지 못하는 연고로 궁량이 편협해 눈앞에 나타나는 전적이 이기는 데만 급급하고 땜질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 정치라고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 정치. 궁량이 아주 좁고 좁았고 규모가, 그 생각하는 규모가 상대적인 규모, 무한한 도덕의 정치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주 규모라고 하는 것이 낮고 좁아서 불능 정신 수도가야 몸을 똑바로 세우고 덕을 닦아서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을 왕도 사상에 이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연고라. 그렇게 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이 관중이 그릇이 적다고 일침을 해버리니까 관중에 대해서 모두 관중의 이대원절 모두 알고 다 그 당시에 다 그 폐제우제를 모두 다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혹이 묻기를 공자한테, 그럼 관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검소한 분이겠네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검소한 분이겠네요. 관중은 검호일까? 관중은 검소한 사람일까? 사람이 그릇이 적으면 씀씀이가 쓰는 것도 적게 쓰잖아. 그러니까 그릇이 적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릇이 적은 사람은 뭐 평생 가봐야 우동 한 그릇도 안 사고 저금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너한테 통째로 또 뺏겨버리지. 공자가 관시야. 관시라는 사람, 관시의 살림살이, 관시라는 사람, 삼기하고 삼기라는 대가 있어요. 삼기라는 대를 두어 가지고서 살았고, 관사를 불섭하니 관의 일들을 섭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지 아니했으니 어찌 검소함을 얻겠으리요. 삼기라고 하는 것은 관중이 삼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좌쪽, 우쪽, 중앙 쪽에서 이 무서운 세력에 의해 가지고 백성이 제 나라로 다 몰려들어라 하는 그런 어떤 그 패도의 정치를 해가지고 삼기라는 그 대명을 백성이 좌쪽, 우쪽, 중앙 쪽에서 다 들어와서 이 제 나라로 모여가지고 항복하라는 그런 어떤 기대의 바람의 그 삼기당이 있어요. 근데 관씨라는 사람은 폐제후 한공을 도와서 무력의 정치를 받드는 그런 인물로서 삼기당을 또 만들어 놓고 관사불섭이라 관청의 일들을 대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보는 관리들이 또 있고 제후 밑에 제후를 돕는 관리들이 있고 천자 밑에 관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대부 밑에 관리가 있는 것은 대부 한 사람으로서 여러 부를 대신해서 관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벼슬아치들을 많이 둬가지고 이 부서에 한 사람씩 분당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놈들도 폐제우질한테 도움을 준 기라.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금소에 삼기라는 대를 짓고 살고 지 밑에 관리들을 부서에 각각 한 사람씩 줘가지고 충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호합판으로 산 사람인데 무슨 금소에 그런 소리입니다. 응? 언득 금이려 어찌 금함을 얻겠는고. 검소한 사람 아니다. 혹 사람이 혹인이 또 의심하기를 기소지 위금이라 기릇이 적다라고 하니까 또 금함이 되는가 이렇게 의심한 기라. 한마디 해주면 두마디 세마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혹인이 되게 그릇이 적다라고 공자가 하니까 그러면 검소한 사람이 되는가 또 의심을 한 기라. 삼기는 대 이름인데 일이 서론 사전에 그 삼기대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이야. 섭이라고 하는 것은 섭정이라고 할 때 섭자니까 대신한 기라. 임금이 나이가 어리면은 임금의 어머니가 병풍을 쳐놓고 섭정을 했죠. 그런 걸 섭이라 그래. 또 이제 준나라에도 무왕이 돌아가시고 아들 어린 성왕을 도와서 주공이 섭정을 했죠. 이 섭이라. 그러니까 대부들은 자기 밑에 부서가 많지만 일본은 부서가 많지만 대개 한두 사람 더 가지고서 다른 부서를 각각 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씨라는 사람은 세도가 높다 보니까 부서에다 전체 관리를 둬가지고 호화스럽게 지냈다. 섭은 겸하라 가시는 불능구관하야 능히 전체 관리를 다 갖출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충당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항상 여러 가지 일을 겸한다 이 말이에요. 겸하는 연고로 대중이 적으면은 소임 이름이 많이 나오면 대중이 여러 가지를 겸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부 밑에 부서가 많지만 관리를 많이 안 둔다. 관리를 많이 두면 그것도 다 국가 손실이죠. 뭐 월급 주고 먹여 살려야지. 수사를 겸했는데 관중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개은 기 사라 치라 그 사람은 사치한 사람이다. 다 나라 뺏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 모두 벌려가지고 갖다 잿나라에 쌓아 모아 놔두고 그렇게 폐제를 하면서 어른 노릇했다며. 그게 사치한 사람이지 무슨 검소한 사람이냐. 검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혹인이 또 묻기를 그러한즉 관씨야말로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게 또 묻는 기라. 관중이라는 사람 검소하지 않다니까 그냥 팍팍 쓰는 사람이냐 인심을 잘 쓰는 사람이냐 후한 사람이냐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후하게 베풀어주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냐 관중이라는 사람을 예는 아는 사람이냐 왈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요즘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기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100명이면 딱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교육이 잘 돼서 보는 눈이 서로 모두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떼거리 몰려가지고 아직 교육이라든가 정신문화든가 선거풍토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전라도 편은 몽땅 김대중이한테 가버리니까 그게 무슨 선거예요. 선거도 아니지 그건. 그리고 정치를 똑바로 보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한 사람이고 바보 병신이 99명이라고 하면은 그건 숫자 노름에 의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당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 사람은 한쪽에 99명은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무슨 선거의 의미가 있어. 돈이나 좀 몇 푼 주고 그냥 신발이나 한 걸레 사다 주고 막걸리나 그냥 도대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민주정치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아직은. 관실한 사람은 지레호이까 왈 방군이야. 여기에 방군은 제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방군이야 수 병풍으로 문을 가려 놓는다. 병풍으로 문을 가린다는 것은 그 제후와 제후들이 서로 회합을 가질 적에 밖에 사람들이 안에를 못 들여다보도록 문 앞에다 병풍을 쳐놓고 이렇게 정치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관씨라는 사람은 제후들만이 그렇게 하는데 방군이야 숫자는 병풍이요. 병풍으로 문을 가렸다. 이 나무 숫자가 나무 심는다는 동사도 되고 병풍 숫자도 되고 나무 숫자도 되고 여러 가지요. 병풍으로 문을 가렸는데 관시도 또한 병풍으로 문을 가렸다. 대부가 제후가 하는 그런 의식을 대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은 제후도 죽이고 더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은 패도질을 했기 때문에 천자도 죽이고 해서 나라를 뺏어가지고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님 눈에 볼 적에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데는 예와 악이 정리가 돼서 명분이 서져야 정치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가 정립이 안 되면 그날은 정치 못하는 거다. 공자님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 철학인데 근데 이 관중이란 사람은 한국 밑에 대부로 있으면서 제후들이 회합을 가졌을 적에 밖에 사람들이 못 들여다보게 문 앞에 병풍을 쳐놓고 회합을 갔는데 대부인 그런 밑에 자기가 있으면서 대부지만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제후보다 더 힘이 막강했지. 관중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관중도 또한 병풍으로 문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니 그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방군이야 또 나라의 임금만이 양군이 호해를 할 적에 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요즘 말하자면은 임금과 임금끼리 만나 가지고서 서로 경제 국가적인 일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정략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지요. 양군이 그 호해를 할 적에 호란 것은 그런 좋은 모임을 할 적에 유반점위원을 반점은 그런 그 임군들이 그 손님에게 술을 한 잔을 이렇게 주면은 손님이 또 술을 한 잔 먹고 술잔을 놔두는 장소가 점이라는 점. 술잔을 되돌려 놓는 자리가 점이에요. 네. 이쪽 임금이 술 한 잔을 주면 술을 먹고 그 점에다가 빈 술잔을 놔뒀다가 다시 그 술잔을 씻어 가지고서 술을 따라서 또 저쪽 제후한테 또 한 잔 주고 또 그쪽 제후는 먹고 그 술잔을 점이라는 지방 그 회합하는 장소에 있는데 거기다 또 술잔을 올려놓고 그런 의식인데 이 점이라는 의식은 술을 먹을 적에 점이라는 의식은 제후들끼리만 갖춰진 의식인데 관중도 이 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후의 행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이 아주 그냥 밑구녕을 많이 팠구만. 이런 사람을 예의를 안다고 하겠느냐. 방군이야 양군지호를 할 적에 그 점을 반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 놓는다 이 말이죠. 그 잔을
잔을 그 점에다가 되돌림이 있거늘 관시가 또한 반점이 있으니 관시의 살림살이 그렇게 하는데도 관시를 이럴 때는 동사화 시켜줘야 돼. 관시가 그런 살림을 살면서 지일에 예의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의를 모른다고 하겠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가 깊어요. 관절하고 하는 것은 관절하는 음악은 이거 진짜 음악에 실려가지고 음악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관절하는 음악을 들어보면은 즐거워하되 그 소리가 음탕하지 아니하고 애이불상이라 못 만나서 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시집 안 간다 가지고 다른 데 시집 가라니까 쥐약 먹고 죽는다든가 그런 짓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애이불상이라 슬프지만서도 상하지 않는다. 응? 사람을 애이한다고 하면 이상 사람들은 다 애이다 안다고 하고로 그런 얘기야. 재미없지? 재밌어? 재미없다면 하다 말아버리려고 그래. 응? 재미없어도 해야지. 재미없는 게 좋은 기라. 혹 어떤 사람이 또 불금이 검소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의를 알미 되는가라고 의심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예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지. 관시라는 사람은 그릇이 적은 사람이야.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관중은 검소한 사람이었던가? 이렇게 보니까 검소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호화판으로 지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호화판으로 살았으면 그냥 예의도 바르고 푹푹 쓰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사람들하고 그런 예의를 잘 지켰겠네요. 그러면 예의 지키는 놈도 모르는 놈이야. 그놈은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대장군을 공자님은 그냥 손톱으로 이죽이 듣기 딱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르지? 알아? 이 시대에 안 산 것 같는데 우리 이 많이 죽였잖아요. 딱 죽여. 이 죽여봤어요? 강 선생님. 지금 이가 없잖아. 병은 위지수라, 병풍을 위지수라. 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숫자죠. 그러니까 병풍을 수라고도 하는데 숫자는 바로 병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춘추자전 같은 데 가면 이 나무 숫자 병풍으로 쓰는 얘기들이 고사가 많이 나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색자재. 그렇지? 덮을 패자와 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 제후들이 서로 회식을 하고 회합을